훈련도감.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선 전기 임시기구로 설립되어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다. 2번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었다. 3번 급료를 지급하는 상비군 제도였다. 4번 명나라 척계광이 저술한 기호신서의 영향으로 설치되었다. 5번 1881년 군제개혁으로 별기군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번 문제는 조선시대 5군영, 즉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중 하나였던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평소 훈련도감의 설치 시기와 역할, 구성 등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조선 전기 임시기구로 설립되어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으로 전격적으로 침략해오며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죽지세로 북진한 왜군은 개전 20여일 만에 도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조선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새로운 군사 편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임진왜란 중인 1593년 훈련도감이 임시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점차 상설기구로 자리잡게 됩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고 그 이후 점차 상설기구가 되었으므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었다. 훈련도감 소속의 군인은 보기의 설명처럼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가리켜 삼수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들 중 포수는 화포병으로 조총 등의 활용무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살수는 칼과 창을 사용하였고 사수는 활을 이용하는 궁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급료를 지급하는 상비군 제도였다.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인은 기존의 양인 의무병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으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일종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란과 그 후 피폐한 재정 형편에서 군영의 운영비는 물론 소속 군인의 급료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으며 한때는 그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으나 전란 종료 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1602년부터는 삼수미를 거두어 경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무튼 급료를 지급하는 상비군 제도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명나라 척계광이 저술한 기호신서의 영향으로 설치되었다. 기호신서는 명나라 척계광이 중국 남쪽 절강 지역을 침범했던 왜구를 격퇴하며 사용한 전법을 기록한 병서로 당대 최고의 병법서였습니다. 군사를 포수, 살수, 사수로 나누어 전투 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여기에 설명된 삼수 기법에 따라 훈련도감의 편제를 삼수병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1881년 군제개혁으로 별기군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중 신무기 도입과 군대 개혁을 진행하게 되어 서양식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제가 개혁되며 기존 5군영 체제는 무위형과 장어형의 2형 체제로 개편되어 기존 5군영 중 하나였던 훈련도감도 폐지되었는데 그 후 이듬해인 1882년에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5군영이 잠시 부활하는 듯 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대원군이 납치되고 임오군란이 진압되면서 완전히 폐지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훈련도감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쪽에 가시면 과거 훈련도감 터임을 알려주는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으며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관할하던 군용터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훈련도감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정명가도라는 그들만의 명분을 내세운 왜군이 침략해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연이 함락되고 4월 28일에는 탄금대에서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패배하고 4월 30일에는 임금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잠시 실록을 통해 그때 선조의 피난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반들과 인마 등이 대궐들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숙이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그 수가 100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병접한서 김웅남이 흙탕물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고 경기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랬던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튼 당시 전쟁 대비에 손 놓고 있던 조선은 외란 초기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임금이 여차하면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는 자세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초기 육군의 어이없는 연전연패를 경험한 조선은 새로운 군사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당시 명나라의 전투 능력을 목격한 뒤에는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평양성 탈환에 나선 명나라 군대는 새로운 전술을 선보이며 일본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사용한 무기는 화포와 창을 비롯한 근접전에 활용되는 무기였으며 명은 이러한 화포와 단병 작전을 통해 왜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 상황은 활을 주무기로 사용했던 조선군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1593년 유성룡의 주장과 명나라 장수 낙상지의 권유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참고로 하여 훈련도감을 조직하게 됩니다. 훈련도감은 일명 훈국이라고도 칭하였는데 조선시대 5군영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기구였습니다. 초기에는 명나라 군대 절강병의 훈련법을 습득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양인 의무병과는 다르게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비군, 즉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호수, 살수, 사수의 3수병으로 구성되었으며 호수는 총포를, 살수는 칼과 창을, 사수는 활을 사용하는 군사였습니다. 일정한 급료가 지급되는 상비군 제도였지만 전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국가 재정 형편에서 군영의 운영비는 물론 군사들에게 지급할 급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으나 전란 후 1602년부터 삼수미를 거두어 경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둔전을 설치하여 군비를 확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훈련도감 소속 군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포나 수공업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며 상업에도 종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5군영 체제가 갖추어지며 훈련도감은 어영청 금이영과 함께 3군문으로 불리면서 도성의 방위를 맡았고 1746년에 속대전에 정식으로 수록됩니다. 훈련도감은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다가 1881년에 군제개혁으로 별기군이 설치되면서 신식 군대 조직이 만들어지자 폐지되었고 이모곤란이 발생하면서 잠시 부활하는 듯 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분란이 진압되면서 1882년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으나 이때 임금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시고 나를 그 책임자로 삼으심으로 얼마 안 되어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쏘는 법과 창, 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로서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1번 갑사와 정군으로 구성되었다. 2번 호수, 사수, 살수로 조직되었다. 3번 재승방약 체제에 맞는 군사조직이었다. 4번 신분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편성되었다. 제시된 지문은 서해 유성룡의 문집 내용으로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2번 호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훈련도감의 군사는 이렇게 3수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1번 갑사와 정군으로 구성되었다. 갑사와 정군은 조선 전기 중앙군인 5위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군역제도는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양인 개병제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양인 모두가 군역 의무를 진다는 의미였으며 16세에서 60세까지 모든 양인 남성에게 군역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중앙군이었던 5위는 세조 때 구성되었으며 농민 번성병으로 교대로 즉 번갈아가며 서울로 상경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고 귀향하는 정군과 직업군인이었던 갑사와 특수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갑사는 취재, 즉 일종의 시험을 거쳐 뽑힌 인원들이었고 5위의 핵심을 이룬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훈련도감과 관련 없는 설명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재승방약 체제에 맞는 군사조직이었다. 조선시대 군사방어체제는 초기 영진군 입군체제에서 세조 이후 진관체제로 변화하였으며 15세기 이후 군역제가 문란해지며 진관체제가 붕괴되고
방어체제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운데 1555년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 그 이후 새로운 방어 전략인 제승방략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제승방략 체제는 적의 침입에 맞서 각 지역의 군사들을 군사적 거점이나 유충지에 집결시킨 뒤 중앙에서 장수가 내려와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방식이었는데 대규모전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본진이 무너질 경우 후방이 모두 적에게 노출되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고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후 폐지됩니다. 훈련도감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신분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편성되었다. 소고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고군은 조선 후기 소고법에 따라 편성한 지방군대로 소고군 또한 임진왜란 중 도입된 기호신서의 영향으로 조직되었고 병농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었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편성된 조직이었는데 농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노비의 지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신분제가 동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유사 문제를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